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해수욕장 위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기 걸그룹 스테이시 멤버들이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볼거리를 소개하는 예능 영상이 제작돼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미니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강서구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이 지난 1일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펭수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게임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양 레포츠인 패들보드와 드론쇼 등으로 관광객 몰이에 나섰는데요. 피서객들이 늘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변공원입니다. 주말마다 이곳에선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무대 바닥 곳곳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합니다. 합성 목재가 파손되고 들뜬 겁니다. 일부 목재 데크는 뜯겨져 나와 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안전 펜스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바닥이 파손되어 있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해수욕장의 위생 상태도 걱정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해초와 생활 쓰레기들이 파도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수거한 쓰레기 더미에선 악취도 풍깁니다. 일단 주차할 곳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 주차비도 비싸고 해가지고 저기 공사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쪽에는 또 제가 못 가게 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깨끗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관광객들의 무질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변 화단 곳곳에 쓰레기를 숨겨뒀습니다. 일회용 컵, 커피, 그거 많이 음료수 병 그런 거 분리수거가 너무 안 됩니다. 다 여기다 갖다 다 버리고 가세요. 화장실에요? 예. 해안도로는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와 도로 정비로 인도가 끊기고 좁아져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해수욕장 저희는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는 개장 운영 부분 하고 있고 쓰레기 같은 거랑 이제 해수욕장 그 부유물 이런 것들은 또 자원순환까지 하고 있고 부서마다 뭐 좀 달라가지고. 지난해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20만 명. 올해는 개장 첫날에만 약 11만 명이 찾는 등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편의와 안전에도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인기 걸그룹 스테이시 멤버들이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볼거리를 소개하는 예능 영상이 제작돼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서부산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여행기를 담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K-팝 아이콘 뉴진스와 함께한 부산 여행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뉴진스 코드인 부산. 다대포 낙조와 명지 갈쌈구이 등 숨은 부산의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부산 관광 브랜드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서 송출 2달 만에 시청 시간 약 2,380만 시간을, 부산 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집 부산을 통해 공개됐을 때도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이번엔 4세대 아이돌 스테이시의 특별한 부산 여행기를 공개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스테이시 새 멤버가 송도해수욕장과 을숙도 생태공원 피크닉 광장, 감천 문화마을 등 서부산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먹거리를 여행기에 담습니다. 총 12편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부산 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집 부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K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부산 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걸그룹 스테이시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예능을 제작, 방영해서 부산의 숨은 관광지를 알리고 국내의 관광객 유치와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코스와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추진 등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구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조병길 사상구청장님과 함께 그동안의 공약 이행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구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있다. 그걸 느끼는 지난 1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청장님께서 역점 추진 과제 그리고 또 공약하셨을 때 그런 이행 사항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약 한 67개 정도의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약 한 10억의 사업들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를 했는데 부서에서 약 한 45% 정도의 이행률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조금 늦게 착수가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무튼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 공약들은 다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이게 이제 청장님께서 선거하실 때도 공약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국립 백양산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추진이 크게 눈에 띄는 성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현재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실행계획을 빨리 완료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맞추어 가지고 선도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양산 자연휴양림 관계는 얼마 전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립시설이 우리 사상구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노후공업단지였다. 그러한 이미지에서 문화와 휴양이 있는 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서는 참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다 생각을 하고 정말 참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서고가도로 철거 문제와 교정시설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시원하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동서고가도로는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시원한 도시 공간으로서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사상구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구치소 문제. 이게 참 여러 가지 20년 동안 우리 사상구민들을 힘들게 해왔던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그 운영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구치소가 있었던 저 자리는
이제 그동안 피해를 본 우리 부산 시민들, 사상 구민들이 보답을 받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서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3년 더 많은 또 일이 남았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또 공약을 이행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남은 3년 동안은 지금 노후공단의 이미지에서 문화여가가 있는 녹색 옷을 입는 그런 사상, 첨단 산업단지 사상으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매듭짓는 그런 3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성공업지역 하면 중공업지역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동안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시설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용도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먼 장기적인 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고요. 지역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끝으로 구청장으로서 끝 맺은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상구는 과거에 7, 80년대 우리 부산을 먹여 살려왔던 그런 중심 도시, 그게 이제부터 다시 그 보답을 받으면서 제2의 사상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 또 참여 부탁을 드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조병길 사상구청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근 강서구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등 모두 4곳의 도서관에 들락날락이 조성돼 부산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과거 10년 넘게 운영을 멈춘 하수 처리장이 있던 곳입니다. 2년 전 비어있던 사무동 1층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야외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나머지 공간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들락날락이 조성됐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메타버스 교육, AR 도서 체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름이니까 실외에는 너무 가기가 장소가 적정하신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동네가 생긴 지도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도서 시설 같은 건 잘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책을 보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어떤 데 저 멀리까지 빌려서 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딴 데 가서 빌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주위에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강서구에는 앞서 국회 부산도서관을 비롯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4곳의 들락날락이 조성됐습니다. 올해 신호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강서 기적의 도서관과 강서도서관에 잇따라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부터 시니어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연계한 그 유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마음껏 놀자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원어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서구는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를 늘리는 한편 도서관 외 시설에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르입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 5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부산 선수단 출정식을 부산시 체육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참가 종목 단체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필승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에 나섭니다. 최근 소속 경찰관들의 성범죄와 폭행 등 의무 위반 행위가 잇따르자 오는 11일까지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30대 신입 경찰관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 12일에는 동래구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중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건축물 높이 제한 철폐입니다.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재산권 피해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가로막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청 앞을 비롯해 중구 지역 곳곳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를 없애달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원25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국제시장 일대 109부터 609까지 낮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낡은 상태로 수십 년째 변화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노후한 상점가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개발이 멈춘 겁니다. 지금 우리 현 국제시장 근처에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 제한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그분들도 남는 게 있고. 부산시는 지난 2010년 과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제시장 일대와 용두산공원, 남포동 등 중구 전체의 6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48m.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중구가 부산시의 요청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18m가 높아진 건데 상인들과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시장 외에도 인근 용두산공원 동측 일대를 비롯한 중구 상업지역 대다수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여전히 30m에서 60m 안팎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듣기는 안 좋은 이야기겠지만 공무적인 지금 쪽으로밖에 지금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제한을 할 필요 없이 무한정 풀어가지고 정말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 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 제한은 오히려 중구의 상권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빈 점포들이 방치되어 아이러니하게 중구 도심의 미간이 헤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진 중인 고도 제한 용역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후한 주거, 생활 환경이 바뀌지 못하면서 젊은 층이 지역에 오지 않는 건 물론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마저 떠난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구도심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구도심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양질의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중구가 좋아서 이사를 오려고 찾아보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보면 전부 다 한 40년 이상 된 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기존에 이제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추억이나 향수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저희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시는 중구를 비롯한 부산 상업지역 전체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조정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구군 건축가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건축물의 이제 기술이 발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또 건물의 높이가 좀 이제 2010년도에 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복동을 비롯한 중구 지역 주민들은 최고 높이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의 노후 건물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 83.31%, 전국 지자체 중 10번째로 높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46명으로 부산 최저, 전국에서 꼴찌 바로 앞이고 올해 6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로 쓰였던 부산시 열린행사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1985년 지어진 이후 지방 청와대로 불리면서 대통령 지방 숙소와 부산시장 관사로 사용된 곳입니다. 2020년 4월까지 모두 12명의 시장이 관사로 사용했고 최근엔 열린 행사장으로 일부 시설만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회장집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열린 행사장은 평일에만 개방하고 본관을 제외한 외부 시설만 공개되어 그동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는 철제 정문과 덧지붕은 철거합니다. 대신 옛 관사 본관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 기법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중순부터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이관받아 총 사업비 87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를 마치는 내년 5월이면 복합 문화공간에서 국제회의와 계단식 강연장에서 세계적 명사를 초청한 강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 산책로와 숲으로 어우러진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야외 정원으로 꾸며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전국 최초로 회생법인 촉탁등기 누락세원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190억 이상 등록면허세 과세에 기여한 세무이과 김경희 주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사하구는 이들에게 구청장 상장과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오는 9월 10일까지 2023 제3회 헬로메이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메이커 작품과 메이커 영상, 지정주제 제품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지정주제 부문 주제는 부산으로 주소지나 사업자 등록지가 부산인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3 헬로메이커 코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